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에 흔하게 보이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막 졸업할 무렵 아직 대학생의 모습을 벗지도 못했을 때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결혼은 아니었지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뿐인 딸을 정말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시골이었고, 작은 동네에서 20대의 유부남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살던 동네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었고, 취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라 배워야 할 것들도 많았고, 일도 많아 항상 야근으로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피로를 달고 살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딸이 밤새 올 때면 아내와 번갈아 가며 교대 근무하듯이 안아주고 달래주며 밤을 지새웠고, 가끔 쉬는 날에는 딸과 함께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며 다른 아버지들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딸은 철든 이후에도 저를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아니,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다닐 땐 결혼이 뭔지 배우더니 저와 결혼한다고 매일매일 말해주었고, 제가 야근 때문에 늦어지는 날에는 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잠도 버티면서 기다려주고 했습니다. 물론 자정이 넘어서 집에 왔을 때는 잠자고 있었지만요. 저를 보고 싶어 졸음을 참고 깨어 있었다고 생각하니 새근새근 잠자는 얼굴은 참을 수 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평일에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만큼 쉬는 날에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등 여러 곳에 데려가 주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사이좋은 아빠와 딸, 그런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래희망을 써오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딸은 공책에 크게 장래희망, 신부라고 썼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빠랑 결혼하는 게 꿈이야? 아니야. 아빠는 결혼 축하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딸에게 좋은 남자한테 시집 잘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응, 이거 하나뿐인데 아빠한테만 줄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하며 반으로 접힌 종이를 주는데, 그것은 딸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결혼식이라고 적힌 종이에는 딸이 직접 그린 이쁜 신부와 누군지 모르지만 신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결혼식 청첩장을 보니 나중에는 제 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은 딸이랑 더 있고 싶은데 나중에 정말로 결혼할 때 그때 받아도 괜찮을까?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과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열심히 일했던 것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팀장으로 진급도 했습니다. 팀장이 되면 조금이라도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겠지 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회사가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일이 많아지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일상이었고,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쉬는 날마저 밀린 일이며 출장까지 가야 해서 집에 없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딸은 제가 쉬는 날에도 일을 할 때면 아빠, 힘내요 라고 편지를 남겨주기도 하고 저도 딸에게 답장을 쓰듯이 딸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출장을 멀리 갈 땐 출장지에 도착해서 집에 전화를 걸어 딸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바쁘더라도 딸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을 자주 비우게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순 없어? 어떻게 매일 바쁠 수가 있어? 나랑 딸은 생각도 안 해? 애가 너무 불쌍하잖아. 일로 찌들어 있는 저에게 불만을 조금씩 내뱉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바쁜 것만 끝나면 어디 놀러 가자며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달라며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일을 해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면서 서서히 아내와 말다툼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저번에 놀이동산 가기로 한 거 안 까먹었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오늘 가자. 아, 오늘 꼭 가야 돼? 나 진짜 오랜만에 쉬는 날이야. 그냥 잠 좀 자게 해줄 수 없어? 라며 아침부터 서로가 예민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조금씩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멀어진 사이는 복구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대화라던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딸을 누가 키우느냐였습니다. 딸을 정말로 사랑했던 저는 딸은 제 손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사춘기를 맞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매사에 제 말에 토를 달며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가끔 일이 일찍 끝나서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말을 걸면 오늘 아빠랑 같이 게임할까? 아빠는 저번에 피곤하다고 나 재우라고 엄마한테 말했잖아.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잘 거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성적표를 가져올 땐 오, 1학년 때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네? 평소에 내 공부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 성적이 올랐을 때만 그렇게 말을 걸어? 하고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머리로는 딸의 사춘기를 알고 있어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저는 딸의 건방짐에 혼돈했습니다. 아빠한테 그 태도가 뭐야? 왜냐하면 사실이잖아. 나한테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고 망설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내와의 이혼을 눈앞에 두고 딸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일이 계기였지만 그날은 더욱 감정적으로 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아빠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아빠가 그렇게 싫어? 너무 싫어.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그래, 네가 그렇다면 알겠어. 이제 2번 다시는 아빠 보는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이 집에서 나갈게.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관을 전전하며 아내와 연락을 취하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말다툼을 끝으로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아내와 이혼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무엇보다도 소중히 사랑해왔는데 딸과의 마지막이 싸움이었다는 것에 한동안은 술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렸고 딸에게 화를 냈던 걸 사과하기 위해 이혼한 아내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혼까지의 과정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저를 매우 싫어하셔서 절대로 다시는 엮이는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터라 가정을 소홀히 했었던 지난 긴 시간들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저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 예전에 살던 집 앞에서 딸을 기다려도 봤지만 이혼 후 이사를 갔더라고요. 이사 간 집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고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할 일이 있거나 하면 장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긴 했지만 저를 싫어했었던 장모님께서는 저와 엮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딸을 만나보는 건 고사하고 딸의 소식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이혼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버렸지만 단 하루도 그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딸에게 했던 제 언행을 후회하는 마음은 사라졌지만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내용은 이번에 언제 어디서 결혼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편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편지를 열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받은 것은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결혼식 청첩장이 동봉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던 그날까지 모든 추억이 단번에 되살아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해주던 날, 아빠랑 결혼하겠다던 유치원 때, 사춘기 때 반항하던 모습,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혼할 때 딸에게 상처 준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딸의 결혼식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다 이번에는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며 마음 먹고 날짜를 보니 순식간에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도착해서 결혼식장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결혼식 초대받아 가는 거지만 갑자기 내가 나타나면 다들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 멀리서 결혼식 보기만 하자 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담배 필 곳을 찾아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차가 한 대 섰습니다. 창문을 내리는데
다름 아닌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커버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딸임을 알았고 딸도 저를 단번에 알아본 거였습니다. 딸은 한껏 흥분한 목소리로 아빠, 왜 여기 있는 거야? 빨리 빨리 올라와서 신부 대기실로 와. 하고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후 대기실 같은 곳으로 올라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딸의 드레스 입은 모습에 반해 너무 이쁘다. 제가 말을 함과 동시에 딸이 속사포처럼 말했습니다. 아, 너무 떨려. 아빠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혹시나 초대장 못 받았을까봐 계속 걱정했어. 할머니 집으로 편지 보낸 적 있지? 그때 아빠 집 주소 외워놨어. 그래도 혹시나 이사한 거 아닌가? 아니면 결혼식장까지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혼식장 한 바퀴 도는데 그때 딱 아빠가 보이는 거야. 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 아빠. 그리고 옛날에 아빠한테 했던 말들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잘못한 거 아빠야. 정말 미안해.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기뻤어. 너무 이쁘게 잘 커져서 고마워. 결혼 정말 축하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딸의 팔짱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이건 생각지 못한 딸의 부탁이었는데 아빠인 제가 함께 걷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용기가 났습니다.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은 몇몇 없었고 쏟아지는 박수 속에 등장한 저로 인해 놀라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시작된 결혼식에 다들 눈만 동그래질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무르익을 무렵 딸이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저를 향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떨어져 있었지만 한순간도 아빠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날 아빠한테 너무 싫다고 말해버린 거 정말 죄송해요. 어디에 있든 아빠는 계속 제 아빠였어요. 오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해요. 딸이 훌쩍이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지만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제 이야기에 제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울어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 흘릴 눈물 다 흘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고 결혼식은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이날 이후 딸과는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의 연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랑스러운 딸은 남편과 함께 종종 집으로 놀러 옵니다. 좋은 소식도 전해졌는데 곧 있으면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네요. 딸에게 못다한 사랑만큼 손주에게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 딸처럼 사춘기 때 반항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춘기 때 부모님께 많이 반항하고
혼도 많이 났었는데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는데 어릴 때 그 마음을 알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 시간 못 본다는 건 상상조차 안 되네요.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